가장 민감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조국 혁신당과 송영길의 소나무당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는 정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무시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돌풍이 커지니까 경계하고 있어요. 처음에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 비례 정당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략 15%에서 21에서 22%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비례정당 투표로만 봐서는 거의 민주당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적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할 만도 하죠. 이런 걱정을 할 거예요. 이러다가 비례 득표 거의 조국 혁신당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반반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뭐 민주당에서 비례 한 20석 정도 이제 예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확 줄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 투표는 민주당, 비례 투표는 뭐 조국당, 조국신당 이런 프레임으로 갔었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빵집에 가서 빵을 몽땅 다 사왔잖아요. 그걸 몰빵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민주당한테 몰빵하자, 지역도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 몰빵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신당을 막 비난합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송영길의 소나무당이 창당이 됐어요. 이 송영길의 소나무당은 완전히 검찰 독재 해체를 요구합니다.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하게 검찰 투쟁 의지를 불사르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반드시 심판하겠다,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어요. 자, 조국 혁신당은 지방검찰청장의 직선제를 주장을 했고, 자, 앞으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아요. 거기에는 넓은 의미로는 아마 탄핵도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이 소나무당과 조국 혁신당은 이 검찰 독재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키거나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 목표치를 정확하게 대국민한테 설파를 했어요.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막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민주당의 행보가 뜨뜻미지근하게 나갔어요. 뭐 윤석열 탄핵을 얘기조차도 못해요. 윤석열 임기 단축조차도 얘기를 못해요.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도 못하고 언급조차도 못했잖아요.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염려스러웠겠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저해하는 그 어떤 과격적인 발언을 삼가하는 그런 풍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을 넓게 이렇게 포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급진적인 그런 주장을 못한다는 것도 10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뭔데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한테 분노하고 있잖아요. 당장 끝내라는 거잖아요. 걔들 탄핵시키거나 처벌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강력한 요구에 부응해 조국 신당, 혁신당이 응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폭등하는 거라고요. 아마도 송영길의 소나무당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이준석 신당이 망한 것도 그거잖아요. 윤석열 심판하겠다고 안 했잖아요. 반윤석열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정확하게 얘기 안 했잖아요. 뜨뜻미지근하게 같이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의 혁신신당이 망한 거잖아요. 이낙연 당도 뭡니까? 거기도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윤석열을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표가 안 나오는 거죠. 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자,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치고 나가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강하게 푸시하면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조국 혁신당이 앞에서 쇠빙선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이 쇠빙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자극했죠. 민주당이 움직이잖아요. 이재명이 움직이잖아요. 이번 선거는요, 무조건 투표율이 70% 이상이 넘어야, 적어도 75% 이상이 넘어가면 완전한 탄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야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한 거예요. 200석이요. 150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한테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거죠.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만 봐서는요 절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내봤자 1명에서 2명 정도 이거예요. 조국 대표 정도 되겠죠. 아니면 신장식 변호사나 아마 하더라도 광주나 전남 쪽에서 할 거예요. 기존에 민주당이 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구에서 출마를 할 거라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중심으로 진영을 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의 여론조사, MBC 패널 조사도 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조국 혁신당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중도층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정치에 무관심층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국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많고 이 국민들의 지지를 폭넓게 받은 면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많은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이끌고 와야 되잖아요. 70에서 75%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자,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쪽에 몰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국힘당을 지지하진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주죠. 지역표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은 지역에서 싹쓸이해서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민주당만 가지고 200석 이상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이거 2번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강력한 범야권에서 200석 이상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진보 정당이라든지 새 진보 정당하고 연합했잖아요. 사회민주당하고 이번에 비례해서 같이 연합한 거잖아요. 아니 조국 혁신당이나 송영길 소나무당하고 연합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애초에 조국 혁신당이나 송영길의 소나무당에서 비례 쪽에서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민주당하고 사회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새 진보 연합이 이렇게 4개 정당이 해서 지금 비례 연합만 하는 거잖아요. 박홍근 의원이죠. 이 관련 TF 위원장인데 박홍근 의원이 거부했잖아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제도권 정당에 한한다. 이런 되도 않는 말로 조국 혁신당과 송영길 소나무당 이미 그 당시에도 창당은 예정돼 있었던 거니까 밀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조국 혁신당의 인기가 치솟으니까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합할 가능성을 아예 사전에 차단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비례 공천연합이죠. 그쪽에 혁신도 보이지 않아요. 용인의 진보당의 세석, 사회민주당의 세석, 기타 사회 재단체 세력 오디션으로 4석을 준 거잖아요. 그 중에 세석 기존의 사회민주당이라든지 진보당이 준 게 별도의 검증할 수가 없어요. 자체 정당에서 그냥 추천하는 것을 주는 거니까 일반 국민들이 검증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혁신 공천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전 국민 오디션 공천 이런 것들을 논의했었는데 이런 게 완전히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완전히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혁신 공천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송영길의 소나무당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데 송영길의 소나무당도 지금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쪽에서는 아마도 전라도 쪽에서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 경쟁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을 피하겠다라는 거죠. 경쟁을 해도 송영길 소나무당과 민주당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살아남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겠죠. 어차피 이 전라도 지역은 국힘당에서 양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힘당에서 당선되지는 않으니까요. 좀 더 선명하게 노선 경쟁을 하는 후보가 살아남겠죠. 중요한 것은 민주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대한민국의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정확하게 심판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이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에요. 누가 가장 정확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그 후보를 찾는 거예요. 단순히 민주당만을 위해서 그게 아니죠. 민주당보다도 더 잘 싸울 정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후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민주당에도 결코 해가 되지 않아요. 민주당을 리드해서 앞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런 세력들이 모아서 200석 이상을 모으자는 거죠.
지금 민주당 지상론자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진짜 큰 정당이에요. 전국 지역구에서 싸워서 이기라 이거죠. 조국 혁신당이나 소나무당이나 하는 정당을 하는 것을 방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비방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정책 대결을 하는 거죠.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다. 윤석열, 김건희, 이 한동훈과. 그 경쟁을 하라는 거죠. 국민들은. 그것이 시대 정신이고 이번 40 국회의원 총선거의 주요 이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심판밖에 없어요. 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서, 무도한 정권 심판에서 하루속히 국민 경제를 회복하고 나라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는 것, 이거 하나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 평범한 소시민이 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떠드냐 이거예요. 유튜브에 대고. 그것은 단지 이 목표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전쟁 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자 경쟁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책 경쟁 하라니까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 정말로 좋아합니다.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좋아해요. 이 송영길 대표도 정말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훌륭하신 분인지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또한 조국 대표 또한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봐서는 학자로서도 훌륭하고 인품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 이 호감형 외모 또한 정말로 일품입니다. 정말로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 세 분이 협력해서 윤석열 정권 뭘 안 하는데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싸울 겨를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과 싸우기도 바쁜데 왜 내부로 싸웁니까? 지금은 협력해서 몰아내야 된다.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누구를 배척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같이 선명성 경쟁하고 정책 경쟁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는 이유가 정말로 이 행정의 달인이고 야무지고 똑똑합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경제도 부흥시킬 수 있어요. 또 못 사는 서민들도 우회해 주시잖아요. 기본소득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어디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그런 후보입니다. 대통령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죠. 또 어떤 분입니까? 그 죽음을 뚫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법으로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고 살아남았고, 펜으로 죽이려고 해도, 언론으로 죽이려고 해도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급기야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에서도, 그러한 사건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천명이죠. 하늘이 내리신 분이죠. 송영길 대표요. 정말로 이번에 알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를 이번에 알았어요. 정말로 박학다식하시고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역사면 역사,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책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야, 이런 정치인도 있었구나.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이유가 있었구나. 아마 송영길 대표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일 거예요. 학생운동도 했었고 그뿐만이 아니고 공부 또한 그렇게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변호사 자격증도 따시고 변호사 활동도 하시고 또 인천시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지금 뭐 4선 5선 하셨죠.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준비가 많이 됐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이런 정치인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조국 대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정말로 훌륭한 학자입니다. 논문도 많이 쓰시고 세계적으로 인용도 많이 되시고 인품 하나 빠질 거 없고 결기도 있으시고 아주 수려한 외모 또한 풍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중성이 있는 거죠. 대중호응성, 대중인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불행한 것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어찌 무도한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냐고요. 또 김건희 부인은 어떻습니까? 그 스승 천국은 어때요? 정말로 최악이잖아요, 최악. 그러니까 제가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설파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무도한 이 검찰 독재를 끝내야 된다. 이 무도한 정말로 영악한 이 국정농단을 끝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이대로 3년은 너무 길다. 대한민국 다 망하고 전쟁 날지도 몰라요.
끝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4월 11일 선거는 그 부부간에 손잡고 자녀들 손잡고 또 친구들 손잡고 이웃들 손잡고 투표장에 가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부터 막 공부하셔요. 친구들한테. 투표 이번에 꼭 하자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투표장에 꼭 가서 이번 선거가 70% 이상, 75%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투표율이. 그러면 윤석열 탄핵이야. 제가 장담컨대 75%만 나오면 윤석열 그냥 탄핵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싸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왜 내부적으로 싸우냐고. 이번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봤잖아요. 시대정신이 뭡니까? 윤석열이가 싸우라는 거잖아요. 싸워라. 싸우지 않은 후보들은 현역 이건 뭐건 다 탈락하는 거예요. 다 탈락. 줄줄이.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민주 진영에 싸울 필요가 뭐 있냐고. 가장 잘 싸울 후보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송영길의 소나무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지역구에서 완전히 판 깨지는 않잖아요. 민주당 위에서 민주당 될 수 있도록 몰아주잖아요. 판 안 깨잖아 하나 또.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거부한 게 민주당이라니까요. 비례연합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박홍근이가. 그리고 나서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거기도 먹고 살아야지. 자,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논쟁이 많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도 많아요. 기존의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민주당에서 비례의원 1명, 2명 더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다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넓고 크게 보셔야 돼요. 민주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해야지 가장 심판할 수 있고 탄핵을 시킬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열심히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노출될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토론해주세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임기 단축과 탄핵을 간절히 갈망하는 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